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나라 TV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전에 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담화문 내용은 비상계엄에 대한 여론이 분분한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솔직하고 또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위한 충정 어린 발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한동훈처럼 측근에서 이렇게 같이 오랫동안 지내보지는 않았지만, 검찰총장 시절부터 보여지는 그분의 어떤 아우라, 그런 표정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그분을 처음 이제 텔레비에서 봤을 때 굉장히 호감이 가는 그런 관상이고 아우라였습니다. 그런데 청문회였었던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어떤 일을 한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과 함께 그분의 어떤 풍겨지는 아우라, 어떤 조금 보수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보수 스타일이긴 한데 옆집 아저씨 같은 깡패 두목처럼 느껴지지 않고 보수이긴 한데 따뜻함이 있는, 휴머니티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선 때 보면 그분의 이제 캐리어가 다 나오잖아요. 이제 아버님께서 연세대 교수셨고, 또 그런 연유로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어떤 궁핍함 없이 풍요로움 속에서 자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결핍보다는 어떤 아버님이 교육자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학업에 대한 어떤 성취, 또는 그분이 아버님의 어떤 품성을 닮아서, 또 교육을 받아서 어떤 인간적인 풍모는 인격적인 면에서 아주 성숙한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떤 지조가 있었겠죠. 어떤 돈과 권력, 물질적인 어떤 유혹이나 어떤 권력자들의 어떤 타협을 하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펼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재명 씨는 어렸을 적부터 되게 궁핍한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어떤 그 물질적인 그 갈구, 그런 물질적인 컴플렉스 또는 집안에 대한 컴플렉스, 여러 가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성장해서는 그런 그 물질적인 컴플렉스를 보상이라도 하듯이 그 어떤 권력을 쥐면 그 권력을 사유화해서 그 물질이나 권력을 이렇게 쟁취하려고 하는 나쁜 욕망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재명 씨가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를 많이 갖고 그것을 덮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지금 민주당을 사당화시키고 자기가 대표로서 지금 이렇게 나라를 근간을 흔들고 있는 그런 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 윤석열 그 대통령께서는 그런 그 어떤 컴플렉스가 없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어렸을 적 그런 그 환경 또는 교육의 배경, 가정 환경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듣는 이야기로 한간에 이제 떠도는 이야기를 보면 고시 공부하는 부수를 했다고 그러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과정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뭐 동료가 아프다거나 또는 그 뭐 상을 타겠다거나 그럴 때 꼭 잊지 않고 찾아가서 격려하는 그런 인간적인 풍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여유로움, 그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뭐 관상도 되게 좋고 또 미남이시지만 그런 어떤 그 풍겨지는 게 여유롭고 어떤 당당함,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어떤 호랑이상이라고 할까? 네. 그래서 그 어떤 당당한 호탕함, 그런 남아적인 풍화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포근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관상학적으로 보면 되게 이렇게 포근하고 그렇게 어떤 풍류화적인 어떤 남아적인 그런 모습이 있긴 하지만 어떤 되게 그 철두철미함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불의를 보면 못 참는다거나 또 그러니까 구질구질한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수 기질이 많기 때문에 이 그 남들에게 이렇게 지시하고 또 거느리고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그 약주도 이제 즐겨 하시고, 또 소탈하게 막걸리, 뭐 소주, 이렇게 또 김치찌개, 뭐 국밥, 뭐 이런 것도 좋아, 서민적인 이런 음식들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서민이든 뭐 고위층이든 이렇게 거침이 없이 그 사람을 대하고 이런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그 뭐 여타의 어떤 그 정치인들, 정치꾼처럼 어떤 돈 때문에, 어떤 물질 때문에 그 비리를, 부패를 겪지 않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그 개인적으로 그분이 이제 김건희 여사님과 이제 좀 나이 차이도 극복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되게 그 로맨티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해요. 나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김건희 여사님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어떤 그 로맨티스트, 연애를 할 줄 아는, 그래서 남자다운 여자를 잘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되게 보면은 그 건달들이 여자들한테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그 건달들이 대부분 그 미인들을 정치하잖아요. 그것은 여자들의 어떤 그 어떤 호감을 갖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그 잘해주기 때문에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어떤 여성한테 어떤 보수의 기질은, 남아적인 그런 기질은 있지만 여자한테 아주 잘해주는 그런 상남자 스타일 같은 그런 풍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님께서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서도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결혼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뭐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 그 사이에 지금 자녀분이 안 계시잖아요. 뭐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녀가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핸디캡일 수 있는데, 정치인으로서 그래서 어떤 그 물질과 권력욕에 강하게 집착하지 않는 부분도 그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인생이 한번 왔다가 가는 거지 뭐 영원히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무소유의 정신이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소유의 정신으로 정치를 하니까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고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위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 나라의 그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자기 그 어떤 헌법에서 정하는 권한이지만 그것을 함부로 쓰기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을 통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나 인명사고가 나거나 또는 그 나라 전체 체제가 어떤 붕괴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그게 실패하거나 어떤 큰 위험이 됐을 때는 굉장히 그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지금 뭐 야당에서 난리치고 있는 내란 혐의까지 또 어떤 그 제목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그런 용기를 냈다는 것은 무소유의 정신, 권력과 어떤 물질을 던져버렸다. 그런 무소유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인품 또 그런 그분의 어떤 인격을 믿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한 목숨 바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의 어떤 뭐랄까 공명심이죠. 공명심. 그런 공명심이 투철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그 사사로운 어떤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이익을 위해서 어떤 그 노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남자로서 한번 태어나서 어떤 공익적인 것, 또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공명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공명심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님과 이재명 씨를 비교해 보면 이재명 씨는 공명심은 가지고 있는데 조금은 공명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적인 욕망이 너무나 강해요. 이재명 씨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권력을 쥐면 난리 나는 겁니다. 자, 세상이 뒤집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고달프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많은 그 국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아무튼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그동안 2년 반 동안 야당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됐음에도 그것을 승복하지 않고 계속 뭐 탄핵한다 또는 국무위원들 또 정부 요인들을 계속 끌어내리고
탄핵만 했었잖아요. 그래서 종북 좌파들과 연대해서 정말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어떤 영달 권력을 위해서 일하는 나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재명 씨를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에 저는 우리 그 우익 단체들이 앞장서서 이재명 씨를 체포하여 가지고 테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요. 정말 우익 단체들이 그런 우익 단체들이 없는 거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다른 뭐 미국이나 일본 같았으면은 당장의 우익 단체들한테 제거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그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민주적인 방법 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빨리 이재명 씨가 구속되어서 어떤 죄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번 그 담화문을 통해서 그 비상계엄의 목적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대통령께서 어떤 이벤트적인 비상계엄을 여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조만간 부정선거가 백일화에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정직하고 또 도덕적으로 깨끗한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그런 정직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 그 백성들이 또 잘 살고 국민들이 잘 살고 행복한 그런 그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해 주십시오. 저도 이번에 광화문에 토요일날 광화문에 집회에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기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하는 측면에서 나가서 의지를 보태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